오직 손이 빼고 다 바꾼 토트넘. 손흥민만 장기계약 원하는 이유. 손흥민 제발 장기계약 맺자. 해외 반응 외신 소식.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지난 시즌 소속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정된 순간을 꼽았다. 손흥민은 6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손 이즈 커밍, 선 이즈 커밍 행사에 참석해 어느 한 팀의 주장으로 선정되는 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흥민은 지난 2023에서 2024 시즌 소속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에 토트넘 주장으로 선정된 장면은 앞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답했다. 손흥민은 당시 상황에 대해 원래 주장 임명과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당사자에겐 미리 언지를 주곤 하는데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훈련 일정 전에 갑자기 미팅이 잡혔다고 해서 들어갔다며 원래 미팅에는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만 참여하는데 그날은 미디어팀까지 들어와 유튜브 영상을 찍어 위하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미팅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팀의 주장과 부주장을 뽑는다고 하더라며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 너무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선수단 앞에서 연설하던 순간을 그 어느 경기보다 긴장되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모든 선수들이 나만 보고 있고 팀 카메라도 저를 찍고 있는데 한국어도 아닌 영어로 준비하지 않은 연설을 해야 하니 너무 긴장해서 식은땀까지 흘렸다고 웃었다. 손흥민이 주장이 된 순간은 지난해 8월 토트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시즌 개막전 전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선수들에게 책임을 강조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러분이 더 발전하고 매주 더 향상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신의 노력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실천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손흥민에게 다음 주장을 맡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토트넘을 EPL 5위에 올렸다. 선수 개인으로서도 17골 10도움을 올리며 EPL에서 세 번째 10에서 10을 달성했다. 그는 축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도 축구와 관련된 일을 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손흥민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고 공만 쫓아다녔기 때문에 축구가 아니면 다른 일은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수가 아니라도 지도자나 비디오 분석관과 같은 관련 일을 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축구 선수로서 은퇴한다면 그 이후에는 축구와 관련된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지금 선수로서 축구를 하고 제가 축구를 하면서 즐거워하면 팬들이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해 줘서 감사하다며 팬들을 위해서 최대한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퇴를 한다면 축구와 관련된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 재현 중에 무엇이 더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모든 스포츠는 위너를 기억하고 나는 우승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토트넘의 챔스 우승을 선택했다. 자신을 둘러싼 월드클래스 논쟁에 대해선 여전히 분명한 월드클래스라면 이런 논쟁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며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돌려본 득점 장면으로는 노리치 시티전에서 넣은 골이라고 답했다. 손흥민은 지난 2021에서 2022 시즌 EPL 최종전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시즌 22, 23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올랐다. 이어 최근 조기 축구장에 자주 깜짝 등장하는 것은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훈련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당황스럽고 상대팀에게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 풋살장에 깜짝 등장해 조기축구팀과 경기를 진행했다. 행사 전날 5일 N용인 수지체육공원에 등장했다. 특히 전날 용인에선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며 질서가 무너지며 현장 통제를 위해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도 이른 시간부터 수백 명의 팬들이 줄을 서 대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파는 더욱 몰려 타임스퀘어 2에서 5층 난간에도 빼곡히 밀집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흥민의 부친 손흥정 선축구아카데미 감독도 이날 객석에 자리했다. 별다른 발언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보기만 했다. 이 외모가 너무 사기다. 꽃미남 미드필더. 드디어 토트넘 전격 합류. 오른쪽 화살표. 벌써부터 미친 외모 화제. 토트넘 호스퍼는 6일 한국 시간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루카스 베리발의 팀 합류 사진을 공개했다. 잘생긴 외모로 잘 알려져 있는 스웨덴 국적의 미드필더 베리발은 2006년생의 젊은 미드필더다. 그는 자국 리그의 유르고덴스에서 활약했으며 뛰어난 발재간과 전진 드리블이 강점이다. 또한 공을 지켜내는 능력과 준수한 축구 지능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베리발은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빅클럽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FC 바르셀로나가 베리발 영입에 적극적이었고 베리발 역시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스웨덴 국가대표 선배인 데얀 쿨루셉스키의 조언을 받고 돌연 토트넘으로 향했다. 그리고 지난 2월 토트넘은 베리발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베리발은 토트넘 이적이 확정됐음에도 바로 팀에 합류할 수 없었다. 18세 이하 선수가 잉글랜드 팀에 합류할 수 없다는 국제축구연맹 FIFA 규정에 베리발은 남은 시즌을 유르고덴스에서 보냈다. 그리고 드디어 토트넘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또한 베리발은 실력뿐만 아니라 잘생긴 외모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토트넘이 공개한 사진 속 베리발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배우 같은 외모로 토트넘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베리발의 사진을 본 축구 팬들은 매우 잘생겼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토트넘 훈련장에는 베리발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를 소화하지 않고 있는 선수들이 복귀했다.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 중인 선수들은 복귀가 늦어질 예정이며 손흥민 역시 한국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이른 시일 내에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이다. 3. 손흥민 토트넘 직속 후배, 아시아계 유망주한, 맨시티 깜짝 이적, 또 뺏기네. 축구 전문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6일 한국 시각 토트넘 유스 소속 미드필더 한 위로프트 킹 18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 이적을 앞뒀다고 보도했다. 이미 메디컬 테스트를 마쳐 발표만 남겨둔 상황으로 전해졌다. 위로프트 킹은 이미 지난달 6일 개인 SNS를 통해 스퍼스에서 10년을 보낸 후 나는 내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먼저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를 도와주고 지지해준 모든 코치, 물리치료사 및 기타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선수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플레이할 수 있어서 즐거웠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고 결별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했다. 토트넘 유스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6세 때 토트넘 유스에 입단해 각급 연령대 유스팀을 거치며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 시즌 U18팀 소속으로 35경기에 나서 4골을 넣었다. 지난 5월 아스널과 미니 북런던 더비에서 극장 결승골을 넣었다. 훗날 토트넘의 미드필드진을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풋볼 인사이더는 위로프트 킹이 토트넘의 연장 계약 제안을 거절한 뒤 맨시티와 2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자금력과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세구단 맨시티로 향하겠다는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토트넘은 가뜩이나 해리 케인, 바이에른 미넨 외에는 최근 유스팀 출신이 프로팀에서 큰 성과를 낸 역사가 없다. 위로프트킹은 한국인을 빼닮은 외모와 토트넘 캡틴 손흥민의 직속 후배란 점에서 국내 토트넘 팬 사이에서 한 차례 화제를 모았다. 위로프트킹은 인도계 영국인인 부친과 중국계 미국인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로 인해 중국을 포함해 영국,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6개국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잉글랜드 U16팀에서 뛴 위로프트킹은 2023년 U17 월드컵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에 뽑힐 뻔했지만 부모가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귀화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소집이 취소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4. 제이지가 손흥민 구단주가 될 수 있다고? 토트넘 인수 유력 주자 오른쪽 화살표 자산만 3조 5천억 오른쪽 화살표 아내 비욘세는 토트넘 콘서트.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레비 회장은 토트넘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 또 가격이 맞는다면 구단의 완전 인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를 위해 레비 회장은 꾸준히 세계적인 기업과 접촉해왔고 유력한 후보가 등장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미디어 재벌이자 포뮬러 1 소유 기업인 리버티 미디어다. 이 기업은 축구를 잘 알고 있는 그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바로 뉴캐슬의 주인이자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붐을 이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 PIF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다. 그들의 자산 규모는 무려 3,430억 파운드, 606조 원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세계 최고 연봉인 2억 유로, 2,990억 원을 주는 바로 그곳이다. 리버티 미디어는 최근 포뮬러 2 지분 65%를 인수했다. 이 거래에 대한 가치가 7억 1천만 파운드, 1조 2,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리버티 미디어가 레이싱 관련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포뮬러 시리즈의 주요 스폰서이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PIF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리버티 미디어는 이미 포뮬러 1 브랜드를 통해 토트넘과 관계를 맺고 있다. 두 번째는 뉴욕 베이스로 한 투자그룹 MSP 스포츠 캐피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회장이자 레비 회장과 돈독한 사이로 알려진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다. 마지막 주자가 가장 눈길을 끈다. 바로 미국 음악계의 거물 JZ다. 이 매체는 미국의 억만장자 래퍼이자 사업가인 제이지 역시 토트넘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제이지는 꾸준히 토트넘 인수에 관심이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래퍼 겸 사업가인 제이지의 자산은 25억 달러, 3조 4,5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평소 축구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제이지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의 2023에서 24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아내 역시 세계적인 여가수 비욘세다. 그녀는 지난 5월 토트넘의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레비 회장과 비욘세의 합작품이었다. 제이지의 아내 역시 토트넘과 인연을 맺고 있는 셈이다.